아무 생각이 없으죠,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심정이.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그 심정은.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안 들리죠. 열심히 해라,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 다 필요 없죠. 아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합격이 되든 안 되든.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맞아요. 옆에서 누가 위로하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설렁설렁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듣는 거 듣고 그냥 복습하라 그래도 에이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지내오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정말로 빡세게 하면요 붙어요. 모든 공부가 막판 열흘이에요. 객관식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도 내가 시험 보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쓰러져서 2박 3일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 열심히 맞고 조져야지 그래도 다 안 돼요, 그게 잘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자꾸 잡생각 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죠. 합격했을 때 막 좋은 상상을 했다가 떨어졌을 때 그 괴로운 상상도 해보고 말이죠. 또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거 없나? 이렇게 천기두술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뭐만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 잡으세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봐야지 한 글자라도 더. 자꾸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집중해서 정리하세요. 합격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70번에 계약의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그래서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되죠.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일단. 동그라미 1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5번, 이자 부처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 두 가지는 꼭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합의 해제 후 합의 해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활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즉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는 보호된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합의 해제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의 해제합시다라고 청약. 그런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 요거는 합의 해제와는 별도로 534조.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다. 그럼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약은 실효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은 534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일부 이행됐어요.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합의 해제가 되려면요. 원상 회복에 대해서도 의사가 일치해야죠. 합의 해제도 원상 회복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가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원상 회복에 관한 내용도 일치가 되어야, 물론 아무것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일부라도 주고받은 상태에서 합의 해제가 인정이 되려면 주고받은 걸 원상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치가 되어야 되죠.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원상 회복에 관한 의사 일치가 없다면 묵시적 합의 해제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조금 낯선 지문이죠. 그죠? 그래도 충분히 답을 3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 2, 4, 5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실전가도요. 5개 지문을 다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한두 개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답을 고르는데 지장 안 줍니다.
나머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7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네 글자로 이행거절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은 공통점이 뭐죠? 첫째,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두 번째,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이행을 거절하거나 불능인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행 제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잘 보세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어요. 이거 아까 뭐였죠? 위험 부담이었죠. 매도인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이 없죠. 왜? 채무불행이 아니잖아. 갑의 채무불행이 아니잖아.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번 옳은지만. 자, 3번 법정 해제 사유 중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랬었고요. 이거 원칙이고요. 자,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소멸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이행할 책임은 사라지죠. 자, 5번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범위라고 돼 있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죠. 선악불문하고 일단 전부 돌려줘야 되죠. 과실 따위는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죠. 과실상계라는 건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원상회복의 본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고요. 선악, 과실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부 반환. 그게 원상회복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실 따위를 참작해서 그만큼을 까는 것은 원상회복이 아닌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따라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과실상계, 손해배상에 관련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원상회복의 범위 밑에다가 선악, 불문, 전부, 반환 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72번에 1번 요거 상대방의 이행 거절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겨. 그런데 요걸 해제하기 전에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최고 후 해제. 기존의 해제권은 소멸하고요.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동그라미 1번. 채무자의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2번은 해제권의 불가분성 두 개가 있죠.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물론 동시에 하라 한 건 아니죠. 두 번째, 어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두 가지 불가분성이 있죠. 물론 이 불가분성은 임의규정이죠. 3번 정기행위가 있죠.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뭐예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해제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이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단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행이익배상 청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신뢰익이 뭐예요? 거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친구 3번. 73번 1번 약정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금 해제권.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발생한 해제권. 이게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이죠.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자, 2번. 이거 외워야 되죠? 108조 2항의 제3자와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놈들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108조 2항의 제3자 해당하지 않는 놈들 있었죠? 다 외웠죠?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뭐 그 외에 추심 목적 양수인, 대위 행사자, 후순위 권리자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일단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닌 거, 요는 해당하지 않는 거.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때 이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그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사람.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요놈은 108조 이항의 제3자 아닌 놈하고 똑같아요. 요 놈은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가 된 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놈. 주택 매수인이 주택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만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의 임차인. 요런 애들은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딱 요렇게.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2번. 해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계약상 채권을 두 번째 줄 양수한 자. 요 놈이죠. 잘 나와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여기서 또 왜 아닌가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10일 남았는데 왜인지 왜 물어봐. 아니다를 기억해. 3번. 계약이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특히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살아나요. 이 이자는 법정이자라고 그랬죠. 받은 날부터 기억하세요. 받은 날의 다음 날이라고 잘 나옵니다. 받은 날입니다. 4번에 이행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은 세 가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5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되죠. 단 반드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꼭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5번 X. 74번에 1번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은 이행익 배상의 원칙이 돼 실뢰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2번 아까 소멸의 불가분성. 3번은 해지라고 돼 있죠.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이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 해제권자가 반환해야 될 원물을 훼손 또는 개조. 그래서 원물 반환 불가능.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4번이죠. 자, 5번은요, 사정 변경을 이유한 해지와 관련된 건데요. A 회사 이사 갑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는데 나중에 이사직을 사임했을 때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내가 이사직을 사임했죠. 그죠? 사정이 변경됐어요. 그럼 이 보증계약을 해제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는가? 둘로 나눠요. 내가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의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없다. 특정 채무를 보증섰을 때는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장래 발생 불특정 채무 이걸 보증섰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불특정 채무 보증을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또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이 뭐예요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불특정 채무 보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 문구가 이렇습니다. 판례 문구가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5번 볼게요. 회사 이사가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는 채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채무를 보증했어. 그럴 때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조심하시죠. 그 달리를 슬쩍 바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거 속지 말자.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야,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고르냐, 이 자식아. 3번 있잖아. 정확한 게. 3번을 몰랐는데, 큰일 나지, 그러면. 해제와 해지를 구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열을 남았는데.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인데. 친구 3번. 75번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을 취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 독립된 계약, 유물계약.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독립한 계약이니까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계약금의 기능,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 민법이 보유한 건 해약금. 따라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특약을 하면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따라서 1번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성질이 없다. 이렇게 되죠. 위약금 특약을 해야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이 돼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X. 이렇게 되죠. 자, 2번.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는데 이 해제권은 첫째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두 번째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백상환 해제 이렇게 되죠. 저기서 이행 착수. 인거 2개. 중도금지과 등기소송행 촉구. 이행 착수 아닌 거 2개. 2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 5번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2개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지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2번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이행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3번은 두 번째 줄 중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 착수지. 그러니까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100만 원만 줬다. 받은 1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2배. 그죠? 실제 지급된 계약금 100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 계약금의 100 이렇게 되죠. 지급하기로 한 약정 계약금의 100. 그런 거 3번. 76번 1번 이게 원칙이죠.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당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예외가 있었죠. 1번이 원칙. 2번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이행 착수라고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에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라고 돼 있어요.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따라서 계약금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3번 계약금 해제권은 임의 규정 따라서 그 계약금에 기초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니까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100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4번이 틀렸죠.